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북송 진실은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정치권으로 이 파장이 옮겨 붙은 상황이고요. 이 논쟁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팩트도 있고요. 먼저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두 분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송된 2명,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확실한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다릅니다. 여당에서는 북한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흉악범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거는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납포된 지 5날 만에 바로 북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조사를 하고 예. 별 문제가 없고 귀순 의사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원에 보내지고 있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습니다. 닷새 만에 그렇게 보내졌는데 하루 이틀 정도 조사를 하고 세 번째 날 이제 그분들을 다시 북한에 보내겠다고 이제 북한에 통보를 했는데 예. 그날이 공교롭게도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대통령 친서가 전달된 날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 날에 또 북송이 됐고 배까지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친서를 통해서 초청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분들은 제물로 2명을 바쳤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결정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명백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인 인도 차원의 조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안보를 이렇게 정쟁에 활용한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부풍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참 애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다양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소위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두 분이 16명을 살해하고 나서 넘어온 것까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넘어온다는 의사 또한 이미 다들 알려진 바와 같이 3명이 다시 김책항으로 갔다가 1명이 체포되는 걸 보고 다시 2명이 달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소위 북한에서 형사처벌을 두려워서 달아나다가도 또 대한민국 해군에서 제지당하자 다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당연히 누가 봐도 귀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지금 저 사진 자료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북한에서의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끌려가기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어떤 안전과 어떤 생활에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북한 이탈 주민법이나 다양한 조약 등을 거론하시는데요. 다시 언급하시면 제가 반박해드리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매우 우선돼야 되고 또 저렇게 흉악범의 경우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시 북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만약에 북측에서 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대한민국의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북한의 저희가 지역에 가서 수사기관이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군 안보 정보에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저희 국가 기밀이나 안보 정보가 새어나가는 이런 부분은 안보 무능에서 넘어서서 정말 매국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이 안보만큼은 정쟁에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조금 더 가치를 부여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뒤바뀐 상황입니다. 만일 흉악범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강제 북송 조치는 당연한 것이냐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점의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앵커님의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DJ의 그 어떤 그 정통성을 받고 있고 인권을 위해 평생을 위해 싸우신 분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세계 어떤 그 국제 간의 조약을 근거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권의 시계를 반세기 뒤로 돌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송 과정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비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결위에서 김육은 제1안보실 차장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다는데 그것을 보니까 JSA 그러니 군사분계선에서 대대장이 그걸 문자로 보내갖고 그게 알려졌습니다. 비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이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겁니다. 이게 잘 알려진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누가 봐도 이제 끌려가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사진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까 끌려가는 사진과는 달리 이 사진을 보면은 순순히 걸어가는 이런 사진이 진보 계열의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진정성을 귀순 의향서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1997년에 페스카마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6명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맡으셨을 때는 죄가 좀 중한 것 같긴 하지만은 딱히 맡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꽤 오랫동안 진전이 돼갖고 결과가 나왔겠죠. 1997년도의 문재인 대통령과 2019년도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분명히 외교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반론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원님들이 마치 단골처럼 페스카마호 사건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페스카마호 사건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 국적의 배에 탑승해 있던 한국인 선원들이 또 여러 분들이 이 중국인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조약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회부해서 여러 다양한 국가의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수사협조 공조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 이 북한에서 현재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북측의 이제 선원들이 왔을 때 만약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무죄 추정에 의해서 같이 섞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과 섞여 살게 됐을 경우에 정말 끔찍하다라고 표현했던 분이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장 국회의원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검토한 사안이고요. 또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장께서 이 대한민국 국민과 섞여 살게 될 것을 우려해서 끔찍하다는 표현을 하셨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만 이게 안보 정보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좀 공급하는 건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살해의 정황이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 자체가 이 결국 군 작전 계획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레이더 범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도감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신뢰받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저희가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전체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이 헌법 3조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에 저희가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문방지협약이라든지 뭐 범죄인도조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국제조약들을 언급하신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북측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북측으로 다시 송환해서 북한으로 송환해서 북한 법에 의해서 결국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중국 정부가 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이 넘어오면은 그냥 잡아서 송환해 버리거든요. 북한법에 의해서 그냥 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송환된 2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보내진 다음에 2달도 안 돼서 처형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귀순하려고 하는 정말 정치적 망명을 생각하는 외국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2차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자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흉악범들이 섞여 살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두 분이 16명을 그렇게 살해를 하고 그랬다면은 그 정해진 팩트에서 국내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경이된 상황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도외시한 채 좀 16명을 죽였다라는 단순 가정 그리고 설사 죽였다라도 그것을 대형사의 대원칙에 의해서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기초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제에 바로 잡아야 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만약에 그 범죄 사실이 사실이고 그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견해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이 2명의 북송 어민을 이 흉악범이라고 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찌되건 법적인 영역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 북한 이탈 주민법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살인죄를 포함한 흉악범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만약 방금도 제가 수사 정보와 이 군사 정보 혹은 이 군 정보에 대해서 좀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저희가 저희 대한민국 형법에서 수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유죄를 저희가 증명할 만한 수사 정보가 충분히 저희가 남북한의 경찰 간의 수사 공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사실상의 그러니까 유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가 여기 북한 지역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공조도 못 받는 상태에서 그럼 무죄를 받아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에 섞여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야 정쟁을 떠나서 정확하게 팩트 3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16명은 살해한 건 맞습니까? 두 번째는 김책항으로 첫 번째 도피했습니다. 세 번째, 남하하다가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를 받고 도주한 분들입니다. 그럼 이 3번에 걸쳐서 여러 경고와 도주와 도피 행각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결국 살해하고 나서 김책항으로 도피를 했다가 결국 한 명이 체포되는 거 보고 다시 도주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확한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 귀순 의사가 없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좀 종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북송 관련된 진실에 대해서 두 분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논쟁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논쟁 속에 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그 함의에 대한 것도 좀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북송의 의도에 대한 견해가 좀 갈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대통령실과 국정원 그리고 뭐 통일부 검찰이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줄곧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그 자신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남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넘겨짚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청와대 안보실장이 비선 라인, 그러니까 JSA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직보를 하면 되지 왜 안보실 차장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나요?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비밀로 삼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것을 반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그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진정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귀순 의사서도 있고 통일부도 왕따시키고 그리고 대한적 십자사가 보통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분들도 왕따시키고 그리고 안보실에서 나서서 했단 말이죠. 통일부도 왕따됐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에 있어서 후진국이 아니고 그래도 인권을 바탕으로 앞장서 나가는 나라로 이제 탈바꿈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 밝히자는 그런 저희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조급하나 싶은데요. 어찌되건 경제 파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지금 자이언트 스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올해 말로 3%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있는지 인사 참사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이 당내 권력 투쟁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아주 뜨겁습니다. 인사비서관님의 부인이 해외 순방을 따라가셨어요. 관용 여권으로 가셨습니까? 일반 여권으로 가셨습니까? 그 부분을 밝히실 수 있나요? BTS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시는데 BTS는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정권 대사로 임명해서 관용 여권 받아서 전용기 타고 갔다 온 겁니다. 대사로서 임준을 했고요. 그리고 6천 채용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북풍을 조작하려고 하는 혹은 북풍의 논쟁을 만들어서 다른 국민들에게 혹세무민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저희가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군 안보 정보와 여러 가지 지금 이 서해도 그렇고 지금 동해도 그렇고 지금 다 다양한 지금 정보들이 다 지금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건만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군 안보나 국가 기밀이라든지 대통령 기록물까지 뒤지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대통령실이 이제는 경제나 민생에 좀 집중할 것들 혹은 정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뭐 한미연합사나 지금 다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나 유엔사 통해서 다 이미 정리가 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달라진 정보와 팩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달라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 당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2개월 내에 총살을 당했는데 총살을 당할 때 반역죄였습니다. 반역죄였다는 것은 탈북을 했다는 진정성을 북한에서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서해 공무원이 30km 정도 표류하다가 총살이 되고 불에 타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그 종전선언을 앞뒤로 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번 사건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친서를 전달할 때 넘기겠다 그러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그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목적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검도 주장하고 국정조사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이게 이상한 무슨 색깔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나 불안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이 선언이 아니고 뭐 흉악범이라고 보여지는 이분들이 남하한 것이 표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NLL 침범해서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 사격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이 북한의 형사사법 체계를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반역죄가 그래서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019년 8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때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유엔 종전선언을 위해서 마치 북한의 눈치 보고 하겠습니까? 이미 미국과 유엔과의 여러 가지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정세 분석도 함께 하셔서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안보에 대한 지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두 달도 안 되죠. 지금 한 달 만에 뭐 당대표와 뭐 권력투쟁만 하시고 네. 군 안보와 이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만 가지고 북풍만 활용하려고 하신다 보니까 경제와 민생의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저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게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그걸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냥 사진 한 장 가지고 나서 이게 귀순인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정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 안보와 이 국가 기밀 정보는 정확하게 팩트가 있습니다. 그걸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정치권의 공방, 진실 공방은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기관은 또 수사기관 나름대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배준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카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발적인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가 오가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해경을 통해서 밝힐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는 어떤 그분들의 법적 지위라든지 제대로 처우됐는지 국방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뭐 이원하다 그러면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뭐 인원들이 오고 그 조사권이 있고 소환 요구권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면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에서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특검법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조나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추진을 여당에서 할 경우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정조사나 특검은 인터넷 쇼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개헌조차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군 안보 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정보위 상임위부터 개최하십시오. 근데 지금 국회 개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 여당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당이 정보위원장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군과 안보, 정보위 이런 부분들은 이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시고 정보위원장을 수락하셔야죠. 그런데 왜 지금 정보위원장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국정원과 군 안보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원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국회를 개원한 상태에서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를 개최하시면 국정조사 그리고 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자료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국조나 특검 얘기가 나와야지 국회 개원도 안 하고 정보위 상임위원장도 안 갖겠다고 하시면서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 어떻게 옵니까 지금? 예. 상임위도 없는데 국회 운영위는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제가 절차를 좀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서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정쟁이나 그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두 명의 생명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인권국가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버려지고 제물로 삼아지지 않았나 하는 국민적인 의혹,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이 퇴보하지 않았나 하는 국제 엠네스티의 그런 우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나 좀 견해가 다를 때는 보통 제3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겁니다. 그 미국 의회의 톰 클랜스 인권위원회에서 스미스 위원장이 냉담한 공모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모를 해서 두 명의 우리나라의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지로 몰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로 계속 비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을 우리가 빨리 타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쟁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을 위해서 예. 우리가 그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장경태 의원께 오늘 토론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결국 군 정보, 안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어떤 국가 안보상의 사유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경찰에 맡겨서 지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북한 지역에? 그러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셔서 사실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이 정말 이 뭐 현재 집권 여당이시니까 이 별도의 확인되는 혹은 달라진 사실관계가 있거나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귀순이 아니냐, 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혹은 이미 확인이 가능한, 이미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도주했다가 또다시 도피하는 이런 행각들을 보인 분들이 막상 잡히고 나서 혹은 이제 이미 북한으로 돌아가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예. 이 귀순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또 이 정치권이 함께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럴 시간에 정말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린 부분이나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절 전까지는 여야가 원구성 협상 마무리 짓겠다,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하루빨리 협상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다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